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쾌한 환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죽음의 공포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사이 겪은 마음고생도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부산 92번 코로나19 환자였던 50대 이모 씨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씨는 치료를 마치고 29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인 부산 71번 환자는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고 쌍둥이 형인 부산 98번 환자는 지금도 2달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죠. 지난 14일 부산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 씨는 아버지와 형이 없는 집에서 혼자 온종일 울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사경을 헤맸던 이 씨는 몸무게가 9kg이 줄고 근육은 거의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평소 등산과 걷기 운동으로 다부졌던 몸은 앙상하게 변했는데요.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니 우울증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 음성 판정을 2차례나 받았는데도 코로나에 다시 감염된 것처럼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인후통으로 잠을 잘 수 없어 매일 새벽 3시가 넘어서 겨우 잠이 들었다며 퇴원한 지 5일 만에 보건소로 달려가서 코로나 검사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음성 통보를 받고서야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씨는 아버지를 통해 코로나에 감염됐고 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감염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체온이 40도까지 오르고 발가락을 꿈쩍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에 시달렸는데요. 해열제와 항바이러스제를 수시로 투여했지만 통증은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의료진이 코로나 치료로 쓸 수 있는 약이라는 약은 다 썼다고 하더라며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날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같은 병실에 있던 형의 상태가 너무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요. 애써 버티던 이 씨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형마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내게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왔다며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괴롭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오는 5월 20일부터 다시 예전의 일터로 돌아가는데요. 직장 동료들이 불편해할까봐 완치 후 40일가량 더 쉬었습니다. 이 씨는 형이 퇴원하면 아버지를 모셔놓은 추모공원에 함께 가서 못다한 인사를 하며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일상으로 돌아온 완치자들을 사회가 따뜻하게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데요. 급조된 악법이라는 반응부터 꼭 필요한 법이라는 반응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가족이 유튜버 생각모둠찌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생각모둠찌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 생각모둠찌개 운영자 최모 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생각모둠찌개가 제시한 민식이법 관련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유족이 가해자 보험사에 위자료로 7억 원을 요구했다는 생각모둠찌개의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며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통 전문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해자 측 보험사와의 합의를 하지 못하자 손해사정사의 권유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가해자의 지인을 자처한 제보자가 생각모둠찌개에게 민식군의 부모를 일진 출신, 불륜관계였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모욕적인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모둠찌개는 김 씨의 입장문이 전해진 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앞서 자신의 방송 내용에 거짓이라고 불릴 만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만만한 게 유튜버라 고소한 것 같은데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작 실정법상으로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방법은 없는 듯 보입니다. 디지털타임스는 정부가 원격 의료 서비스 업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심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승인이 되면 국내 처음으로 본격적인 원격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관련 업체들의 신청이 접수돼 관련 부처 간 협의 심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업계의 20년 수건이 풀릴지 기대됩니다. 통상 심의 기간이 2달가량 걸리는 걸 감안할 때 이르면 이달 말이나 4달 중에는 원격 의료 서비스가 실제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 입장인데요.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에 이어 기획재정부 역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승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원격 의료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 중이다라며 원격 의료의 순기능은 검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에 있는 의료진이 경북 문경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을 원격으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죠.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오전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즉 원격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3일 김현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진료가 17만 건 정도가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원격 의료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격 의료는 10년 전인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으나 의료 영리와 논리에 발목이 잡혀 매번 좌절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의료 영리화를 우려한 의사, 시민단체의 반대에 좌절됐습니다.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학생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황이겠죠. 학부형들도 그럴 테고요. 특히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입시 일정까지 모호한 상황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KT가 16일 오후 1시부터 유명 입시 강사 윤윤구 씨가 진행하는 고3 대상 명쾌통쾌 입시 설명회를 이 회사의 IPTV 서비스인 올레TV와 OTT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시즌 KT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생중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윤구 씨는 한양대 부속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로 EBS-I의 대표적인 입시 강사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입시 일정이 변경되면서 혼란에 빠진 고3 수험생과 학부모의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대입 준비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고3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와 윤윤구 씨가 화상통화로 질의응답을 하고 KT 유튜브 채널에서 채팅 기능을 활용해 실시간 질문도 받습니다. KT는 이 강연은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스퀘어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열고 생중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금 연휴를 거치면서 국내 이동량이 꽤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이태원발 코로나19 재발발의 영향으로 그런 조짐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비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작년 대비 58% 수준까지 떨어졌던 국내 이동량이 황금 연휴 때 83%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로 이동량은 다시 75%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SK텔레콤과 통계청이 모바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월 29일 토요일 전 국민 이동량은 2,503만 건으로 1년 전 같은 시기 4,307만 건의 58.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이동량 감소는 분석기간, 즉 2월 8일부터 5월 9일 중 가장 큰 폭입니다. 원정현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과장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이동량이 줄었으며 특히 지역 집단 감염이 발생한 20일 이후 첫 주말인 29일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구 이동량은 통계청이 국내 점유율 42%를 차지하는 SK텔레콤의 모바일 이동 데이터를 토대로 전 국민 수준으로 변환한 수치입니다. 인구 이동은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를 방문해 30분 이상 머물렀을 때 한 건으로 세기 때문에 이동한 사람의 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말과 주중 이동량을 비교한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은 주말에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황금 연휴였던 13주차, 즉 4월 27일에서 5월 3일 주말에는 유일하게 발생 전보다 이동량이 2.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주말의 이동 여부를 주중과 다르게 개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코로나19 창궐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주중에는 의사와 다르게 출근해야 하지만 주말에는 이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19 발생 이후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로는 20대 미만, 60대 이상에서 감소가 컸습니다. 출근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상업지역, 관광지, 레저 스포츠 시설이 주거지역보다 이동량 감소가 컸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